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4페이지 10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인데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몰랐으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로 하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즉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 불이익이 암만 커도 중대한 과실은 항상 직업만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틀린 건데, 매수한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땅을 산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땅을 산 목적이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행위를 못할 정도까지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취소 못하는 거고, 이건 동기의 착오죠. 땅을 사게 된 동기의 착오 꿍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착오가 있는 거고요.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습니다. 근데 가압류가 진짜 있더라라고 하면 이건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럼 가압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인데 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 원래 동기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면요, 여기까지 한번, 요거는 이제 풀어낸 문제니까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고,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동기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동기.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다. 다른 말로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까지 상대방이 알아서 법률행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동기가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불법 또는 동기가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영향을 미칠 때는 혹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이 된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다가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고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표시했으면 그게 법률행위 내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시가 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 손실이 크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표시조차 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고 유인을 했거든요. 표시조차 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계약서 체결하면서 계약서 한쪽 구석에다가 이런 동기로 법률행위 합니다라고 여기다가 표시했다는 얘기죠. 여기 표시했으면 내용에 포함된 거고, 그리고 둘이 합의해서 계약서 쓰면 이것까지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한 거고, 이것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별도의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걸로 취급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면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인가 물어봐야 되죠. 자기가 잘 모르면 누구에게인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만약에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전문가의 말을 믿었으면, 전문가의 말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중과실이 없는 거죠. 중과실이 없는 건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무조건 중과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혼자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 대충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과실이 있는 겁니다. 중과실이 있다고 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여기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계약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성립되느냐라고 하는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여기서 승낙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는 걸 합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이 계약을 해제를 했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자체가 소멸한 것이고, 계약의 성립 요소인 의사표시, 이건 취소 대상이죠.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제한 건 계약 자체를 해제했고, 의사표시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취소가 별도로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해제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취소는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착오자의 진위가 동의했다면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착오자가 동의했다. 착오자가 상대방의, 그렇죠. 상대방이 착오자 진위에 동의했다. 그러면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뭐 한 거야? 합의한 거죠. 이거는 착오로 보기보다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위에 동의하였다면 자연적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간에 합치가 있었다는 얘기에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에 법률에 관한 착오, 법 적용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냐는요. 그다음에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농지는 농업을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하천인 경우엔 자기가 의도했던 행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죠.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의 목적물 지번을 잘못 표시했답니다. 그 행위는,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는 얘기는 취득한 물건은 그대로 제대로 취득을 했는데 계약서에만 잘못 썼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계약을 취소할 게 아니라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 대상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다가 증여했으니까 경제적 손실은 무조건 있는 거고,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했으니까 무조건 중과실이 없는 겁니다. 중과실이 있어야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 대상이 되는 거죠. 11번은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을게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또 나왔네요.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취소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서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고,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 109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제시된 문장은 이미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리고 109조에서 정한 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위법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소 안 되는 거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로 하고 취소를 까다롭게 정한 이유는 표의자도 몰랐고 상대방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거래 안전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이건 누가 입증할 거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소하고 싶은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는 왜 얘기하는 걸까? 취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취소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취소가 안 되면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착오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착오에 관한 우리 민법 제109조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 행사를 배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정할 수 있어요.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럼 그 매매계약은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중요 부분은 아니죠. 아주 경미한 정도다라고 하면 경제적 손실이 없죠. 그거는 특히 그리고 대금 감액 같은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아니라 연대보증 서면이었다는 거죠. 그럼 표시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가 맞고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로 하고 취소를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표의자가 몰랐으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먹었으면 거래 안전도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5번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 부분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표시되지 않아서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착오입니다. 착오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논았네요.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요.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경과실만 있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상대방 거래 안전 이런 거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네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답니다. 해지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1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쪽이 이제 되겠네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가지고 시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틀린 건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알려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알려야 할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판례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판례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우린 그냥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 봤듯이 위법행위 내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허위 과장된 선정 광고,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죠. 누구나 상가를 분양하는 자는요, 여기에 첨단 오락타운 등을 조성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광고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막대한 수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라고 하는 건 분양받는 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제3자가 사기했대죠. 이 제3자 요거요.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대요. 그럼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갑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냥 본인이 한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는 행위인데 무슨 행위입니까? 지금 소송행위 아닙니까? 소송행위. 소송행위예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유효로 확정돼 버리고 취소 같은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사기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이든 무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틀렸군요. 자, 3번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법률행위 외형만 갖췄다.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 그러니까 써준 대로 읽기만 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무효로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소유하는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물건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교환계약 체결할 때 제가 이 물건이 좋다고 자랑을 합니까? 나쁘다고 해야 교환이 될까요? 이거는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고서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지, 아, 저 친구 하는 말이 좋다고 하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 사기로 계약이 체결이 됐답니다. 제3자 사기 계약 체결이 됐다. 이 경우에 피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라고 하면 취소하지 않고도 얘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얘가 혼자 불법행위한 거거든요. 사기나 강박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7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 또 강박 이쪽이죠. 틀린 건데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박이 이거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는 비진의 표시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이는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 없다죠.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대상인 것이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순히 강박이 좀 사용됐다라고 해서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심지어 그 강박 행위를 한 주체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자의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대상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그렇죠. 17번 해야 되죠.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돼서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 그렇죠. 이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됐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건 강박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음주운전을 한 자가 내 차를 받았다. 그러면 그자에게 너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자체는 강박은 아니잖아요. 강박은 아닌데 내 입을 막으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혹시 부정한 이익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그럼 그거는 위법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 강박을 사용한 수단이 불법이면 그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또 위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대요.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있었고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청약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유효인 청약이 돼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수령 거절했답니다. 그래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의 의미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된 때를 도달로 보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내용증명이니까 등기 방식으로 발송되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등기나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봐주는 거죠.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그러면 통지를 보낼 때는 정상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보낼 때는 정상인인 상태에서 보냈고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그 의사표시는 정상인의 의사표시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4번 틀렸네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해제하겠다. 상대방이 왜 나한테 우편물을 보냈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을 테니까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뜯어보진 않았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는 이미 도달했다라고 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다면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봐준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완전히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틀린 건데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지우긴 했지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가 원칙이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의사표시 보낼 때는 정상인이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5번에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보통우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 송달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우편 같은 경우는 그냥 우편함에 집어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잘못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이 추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을에게 보냈습니다. 옳은 건데요. 갑이 그 후에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발송한 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이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해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었습니다.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자, 2번부터 해야 되죠.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그것도 틀렸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즉 도달했으면 되는 거예요. 뜯어서 반드시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다.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냈답니다. 반송되지 않았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에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 을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받을 때는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법정 대리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때 정상인이었으면 효력은 발생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을 마치고요. 의사표시 이론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대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